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고덕 국제 신도시에 EBC2가 드디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물론 평형이라든가 홈페이지에서 일부 잠깐 공개됐다 차단된 게 있어가지고 이 모델하우스는 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랑 해가지고 EBC2 과연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여기가 흘러갈지 대략 한번 우리끼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이게 이제 예전 한국감정원에서 바뀌었지만 청약홈은 그대로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EBC2가 이렇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뜬 걸 볼 수 있습니다. 12월 18일 모집 공고일이 이제 오늘인 거죠. 오늘 해가지고 청약 기간은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제 여기 특별 공급 뭐 이런 거 해서 쭉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를 먼저 보기 전에 EBC1 때는 어땠는지를 보고 가야 EBC2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요게 이제 EBC1이거든요. 이때 이제 특별공급 신청을 보게 되면 대부분 특별공급에서도 완판이 됐죠. 경쟁률도 좀 치열했고요. EBC1 76 타입, 84 타입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다자녀, 신혼부부, 특히나 신혼부부 쪽에 많은 청약 통장이 들어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특공 넣었다가 1순위로 지원도 했겠지만 어쨌든 특공이 이렇게 들어와서 1순위까지 지원했다면 이분들이 떨어진 분들이 다시 EBC2에 늘 확률, 그것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큰 평수들은 모집 세대수도 적었고 배정돼 있는 세대수도 적었고 지원율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 모집하는데 10명 들어오면 10대 1이겠지만 어쨌든 76과 84만 놓고 봤을 때 요분들이 떨어졌을 때 아마도 요번에 다시 늘 거다. 76, 84가 해당 지역, 평택에 있는 해당 지역에서 최저점이 45점이었습니다. 그리고 84 같은 경우에는 55점이 최저점이었어요. 기타 지역에. 해당 지역에서는 57점인데 평균적으로 61점대에 이분들이 이제 61점이면 안정권으로 당첨이 됐던 겁니다. 76 타입 같은 경우에는 52점일 때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당첨이 됐던 거고,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지원율을 보게 되면 뭐 11대 1, 40대 1, 25대 1, 19대 1, 68대 1, 48대 1 전부 두 자릿수가 넘었기 때문에 요 분들이 여기서 이제 떨어지고 나서 뭘 할 거냐? 당연히 EBC2에 늘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면은 내가 최저점이 어디에 있어야 당첨 확률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겠죠. 요 점수 이하, 45점이나 뭐 해당 지역에서 이제 76 타입 같은 경우에는 45점 이하는 힘들다. 45점은 당첨되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 그래도 넣어보긴 해야겠지만, 그 정도.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제 57점, 8점까지 나왔기 때문에 요거 이상 돼야 당첨 확률이 높고, 요거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40점대, 40 뭐 몇 점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당첨 확률이 좀 인기가 EBC2가 좀 더 없다고 해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지원 현황을 봐야겠지만 과거에 EBC1 때 설마 했던 분들, 외지에서 그냥 넣었던 분들, 그리고 평택에서도 그냥 한번 넣어보지 했던 분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반신반의 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설마 EBC1 뭐 주상복합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넣은 분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야 EBC1 뭐 주상복합 이거 이제 대충 들어도 아시는 분들은 늘 거다. 경쟁률이 더 셀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점수대가 높은 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평균 점수가 올라갈 확률이 있다. 그래서 점수가 어느 정도 이제 50점 이하인 분들, 50점 이하인 분들은 전략을 짜야 되는데 전략이랄 게 사실 없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50점 이상인 분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서 전략이라면 이제 큰 평수 쪽으로 좀 소신껏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EBC2가 큰 평수가 지금 93제곱미터로 해가지고 쭉 빠져 있거든요. 요게 세대수가 꽤 되는데 특별 공급을 빼도 93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꽤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확률. 근데 건설사가 왜 요걸 요렇게 했을까? 라는 걸 또 고민해 봐야겠지만 여기 건설사의 전략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84 타입을 더 많이 빼도 됐을 텐데 굳이 93 타입을 뺨으로써 건설사가
조금 더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 자, 어쨌든 간에 뭐 건설사는 그렇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전략적으로 청약을 넣어야 되는데 어디에다 넣어야 확률이 높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84 타입은 박 터진 무이다. 84 타입은 진짜 고득점이신 분들이 들어갈 것 같고 78이냐 93이냐를 놓고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요거 두 가지는 어느 쪽이 내가 확률이 더 높은지, 어느 쪽이 내가 자본력이 더 되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겠죠. EBC 같은 경우에 지금 최저 평당가가 1,400에서 최고 1,600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되는 금액대가 나왔기 때문에 뭐 특별 공급 떠나서 지금 93 같은 경우에는 6억대예요. 6억대. 93은 거의 6억대이기 때문에 6억 정도가 어느 정도 대출이라든가 뭐 영혼까지 끌어서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접근해야겠죠. 분양가가 1,400에서 1,600만 원대고 입주 예정일은 24년도 8월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겠죠. 3년 전매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약 1년 정도는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고, 그때 만약에 시장이 뭐 조정 대상 지역도 풀리고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보다 호시장이 열릴지 아니면 지금보다 안 좋은 시장이 열릴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통화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이런 부동산 정책의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그때까지 유지된다면 피는 그때 뭐 눈덩이처럼 일어날 수 있다. 분양가에 100까지 올라갈 수 있고 평택에서 뭐 10억이 넘는 아파트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전략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당첨이 된다라면은 집값이 하락하기보다는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집값이 하락하기보다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점수가 좀 된다 그럼 84, 내가 점수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78 아니면 93, 93 중에서도 어느 타입으로 내가 들어갈 거냐 그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대부분 뭐 B나 A 쪽으로 가시겠죠. 왜냐면 C나 D 쪽이 모집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 좀 낮으신 분들은 50점 이하가 아마 78과 93 쪽으로 몰리고 50점 이상 당첨 확률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분들은 84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현재 여기 홈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홈페이지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뜨는데 아직 뭐가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분양 안내 쪽에 이제 뭐 옵션 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게 열려 있다가 지금 닫혔어요. 근데 요런 거 뭐 여기 지금 이 모델하우스는 열려 있기 때문에 요걸로는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평면으로 놓고 보면 이게 93A 타입이거든요. 93A 타입이 현관을 들어와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복도식 구조는 똑같고요. 여기 팬트리 공간, 주방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주방과 발코니를 지나서 이렇게 돼 있는 것들. 구조 자체는 이제 4베이 구조인데 침실이 이렇게 빠져 있어서 93도 자녀가 좀 많이 있거나 좀 큰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름 괜찮아 보인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93. 물론 분양가에 부가세까지 해가지고 진행이 되겠지만 분양가가 꽤 높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뭐 한번 고려해 보셔야겠죠.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평면도가 나왔습니다. 다른 타입이 안 나와요. 요거를 입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관 들어와서 부엌 지나서 방방 요거 안방까지 요 구조는 똑같은데 여기 팬트리 구조가 조금 다르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방이 하나 더 빠졌다라는 그런 것들. 요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요즘은 요렇게들 잘 뽑아 놓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거실 이렇게 해서 보면 거실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바닥이 지금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대리석 마감이 깔끔해 보인다. 집 자체가 좀 고급스러워 보인다. 자재 같은 걸 좀 잘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도 93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 대리석을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여기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나 이런 것도 같은 톤으로. 그래서 84 타입은 이걸 좀 어두운 톤으로 썼고 93은 좀 밝은 톤을 썼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거실이 이렇다. 방은 안방은 또 이렇게 돼 있다. 창문은 이런 식으로 이중창이 돼 있습니다. 위에 아래 따로따로. 드레스룸은 이제 좀 크게 뽑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뽑혀 있고, 드레스룸은 84 타입이 훨씬 더 크게 나와 있어요. 94 타입보다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뽑혀 있으니까 요거는 홈페이지 이 모델하우스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사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에 이렇게 팬트리가 이렇게 돼 있어서 주방까지 연결돼 있다. 이런 구조는 제가 그 다른 아파트에서도 한번 봤는데, 이런 거 구조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84B 타입 같은 경우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좀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그 걸림돌이 뭐냐면 요거 평면도를 놓고 보면 여기 지금 거실을 확장해서 쓸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요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84B 타입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구조적으로 어쨌든 기둥이 있어야 돼서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실을 이렇게 튼다고 한들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사실상 의미가 조금 퇴색되기 때문에 그냥 방으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드레스룸과 주방이 연결되어 있는데, 드레스룸이 굉장히 탐나게 돼 있어요. 물론 이 구조 다른 아파트에서도 썼던 구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뽑아놨다라는 거. 현관에서 이제 복도 팬트리가 있고, 주방은 주방 팬트리가 또 있고, 발코니도 있고, 다 이렇게 잘 뽑아놨습니다. 구조는 포베이 구조고 일반적인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쨌든 요 기둥이 조금 에러지만 어차피 방으로 쓴다면 사실 이것도 큰 걸림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나온다. 요런 거 이제 굉장히 획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요게 꼭 게임 같아서 게임 같아서 굉장히 보는 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홈페이지에서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요거 클릭하면은 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93 타입하고 다른 게 여기 주방을 보면 여기가 지금 아까는 흰색이었고 지금은 검정색이죠. 이거 이제 호불호가 있겠죠. 어떤 분은 이렇게 좀 어두운 색깔 좋아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밝은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밝은 색인 93이 더 끌리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 어두운 색으로 인테리어를 했고, 바닥이나 요 벽면 마감재는 93하고 똑같아 보입니다. 전부 대리석을 깔아놨고, 요 대리석도 이제 관리를 잘 해야겠죠. 빛이 바라지 않게. 현관에 이제 방, 거실을 이렇게 확장해서 쓰는 게 의미가 있나? 물론 이렇게 유리 칸막이를 해놨지만, 요거는 이제 자녀가 하나이신 분들이 쓰기 좋아 보이는데, 요 기둥 때문에 그렇게 시인성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좀 트여있는 그런 맛은 좀 없고, 여기를 만약에 그냥 서재로 쓴다고 해도 아마 여기다가 이제 미닫이 중문, 유리문을 하나 넣지 않을까 싶네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 공용 화장실이 이렇게 빠져 있다 라는 거죠. 대체로 뭐 마감재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은 확장했을 때랑 안 했을 때를 구분해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방으로 쓸 건지 아니면 이렇게 확장해서 쓸 건지. 근데 확장했을 때는 요 기둥이 조금 눈에 거슬린다. 확장 안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확장 안 하면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랑 모델하우스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다. 84 타입은 무난하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보게 되면은 평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청약을 넣으실 때, 그리고 당첨이 됐을 때 내가 받게 되는 불이익들이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분양가 상한 지역에서 10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밑에 보게 되면은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어 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첨이 되면 이런 걸 받고, 평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직도 안 풀렸기 때문에 대출 부분이라든가 뭐 2주택일 때의 뭐 이런 부분들, 기존 주택 처분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무주택일 때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해보시고, 여기는 이자 후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 후불제고, 중도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이제 후불로 발생되니까 그게 약 한 2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것도 어쨌든 분양가에 다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질
실질적으로 여기는 그냥 기준층 기준으로 무조건 6억이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 공급이니 뭐니 이런 거 필요하신 것들은 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실수하면 그냥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게 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새로 생긴 생애 최초 특별 분양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요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겠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78하고 84만 되고 93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배정된 게 없기 때문에 93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1순위인데 내가 어디에다 낼 건지, 요 7, 8은 34개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늘구멍인데, 93 같은 경우에는 117개가 있으니까 요거 고민 되겠죠. 그리고 84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공을 뺀 나머지는 사실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세대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660세대 중에서 지금 일반에게 풀리는 거는 376세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진짜 전략을 잘 짜서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을 보게 되면요, 요게 이제 78과 84 중에 이제 84 타입을 보면 40배에서 47층 최고가가 5억 3,600이고요. 일반적인 기준층 10층 정도가 5억 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이제 최저 4층이 이제 1,400만 원대고 고층이 1,600만 원대, 일반적으로 1,500만 원대에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93은 부가세가 붙는다는 것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3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가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뭐 이렇게 60% 전액 중도금 대출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나중에 잔금 대출 받을 때 국민주택 규모가 넘어가면은 50% 이하로 이제 대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시는 사항에 대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 공급이니 뭐 신청 자격이니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으니 그 주의사항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고덕 EBC2 이미 이제 청약이 시작됐고, 즉 모집 공고가 떴고 현재까지 유지됐던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추가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EBC2가 고덕 핵심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단지 배치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 고층 아파트가 어느 정도 조망이 나와줘야 되는데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EBC2에 지금 쏠려있는 이 관심들만 놓고 본다면, 그리고 EBC1이 굉장한 경쟁률로 완판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분명히 EBC2에도 지원할 거고, 플러스 알파가 되면은 EBC1 때랑 거의 비슷한 규모의 경쟁률, 그리고 더 높은 점수대의 당첨자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만 놓고 본다면 결코 매력이 적은 아파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이 아파트에 지원을 하시는 거겠죠. 지원하시는 분들 모두 당첨되길 바라며 저는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